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회식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날 미 증시가 좋아도 한국 증시가 당연히 안 좋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자, 우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했네요. 테스티모니라고 하죠. 증언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강력하게 전념하고 있다. 지금 S&P랑 나스닥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젠가 S&P랑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2% 이상 올랐었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 바이든 연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휘발유에 대한 연방세를 3개월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4% 가까이 폭락하고 있죠. 사실 유가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죠, 우리가. 한국 경제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원전 업체에 1조 원 이상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새로운 모멘텀이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자, 바닥 뚫고 지하로 코스피 코스닥 연저점 경신했다. 환율은 1,300원 눈앞. 장이 끝나고 1,300원 돌파했죠. 이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죠. 외국인은 5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14거래일 중 13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유지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장을 마친 날은 16일이 유일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춰볼 수 있는 건 13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얘들은 지금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또 뒤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황입니다. 지금 급락 구간이죠. 예. 이거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락 구간이고 제 아무리 갭상승을 하더라도 저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현재 여러분들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급락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다른 액션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임해야 되는데 단기 트레이딩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뭐 몫은 챙길 수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지양하자라는 겁니다. 투매가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지속적으로 찔끔찔끔 매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매도 피날레가 발생할 겁니다. 매도 피날레는 곧 투매죠. 투매가 발생하면 그때 방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버스를 통해 해지하고 있고요. 자, 악재가 없는데 왜 떨어지냐 이겁니다. 4%나 급락을 했죠. 네 가지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미증시 단기 반등했죠. 근데 이걸 단기 반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반등이 아니고 단기 반등이구나.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미증시가 끝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되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돌아가는 동안 미증시가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얄밉게도 미증시 선물이 있어요. 예, 퓨처라고 하죠. 선물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으로 생각하고 아, 미증시는 다음날 하락하겠구나라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증시 선물을 보고 같이 움직입니다. 한 그 동조화되어 있어요. 늘 동조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꼭 경기 침체라든가 뭔가 위기가 있으면 미증시 선물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미증시 선물을 옆에 켜놓고 하는 게 기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약 1,300원에 육박하고 있죠. 환율이 올랐을 때 한국 증시가 약한 이유는 뒤에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의 약세다. 지금 디램 가격 폭락하고 있죠.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습니다. 지금 TSMC도 폭락했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반도체 종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0% 되죠. 네 번째, 악성 신용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융투자협회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은 왜 올라요? 라고 하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지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공포감까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거죠. 안전 자산이라고 하면 금 이런 거죠. 예. 비트코인도 뭐 들어갈 뻔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주식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위험 자산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위험 자산 중에서도 미국 증시는 안전 자산에 속하죠. 그나마 신흥국은 위험 자산이라는 겁니다. 신흥국에 있는 주식이나 그런 화폐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원달러가 그 1,300원을 돌파했죠. 자, 환율이 오르면 주식시장에 왜 안 좋아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자산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은 원화로 바꾸고 투자를 해야 돼요. 원화로 바꾸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럼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액들이 차손이 발생하죠. 이게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10% 약세를 보이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이 10% 떨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 10% 정도 손해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갑니다.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도한다. 프로그램 매도죠.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로직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 로직에 따라서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환율이 안정되면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겠죠. 참고입니다. 1300원 돌파를 총 5번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했었냐? IMF 때, 98년이죠. 닷컴 버블 때, 2002년이죠. 자, 신용위기. 이게 2003년인가 그렇죠. 리먼 사태, 2008년.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팽배한 지금 1300원을 돌파했다. 뭐 재밌는 통계도 있는데요. 그 1300원을 돌파한 이후에 3개월 동안은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근데 1년 뒤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0%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1300원이 돌파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증시가 20%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4.7%로 상향을 했더라고요.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5%로 상향 조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를 또 높여 잡았다. 한은은 당분간 물가가 5%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현재 제가 쭉 말씀드린 걸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언론이 대부분이 다 악재만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슬슬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때가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해가 안 뜨는 게 아닐까. 근데 어찌되었든 해는 뜹니다. 1년 만에 1000%포인트 추락한 코스피, 팬데믹 직전 수준까지 고작 95포인트 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아시아 주요 국가 비교하면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은 유독 크다. 지난 1년간 일본 니케이 225 지수 9% 하락, 중국 상해 종합지수 6%, 대만 가권 지수는 8%.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어요. 아시아 주요국들은. 그나마 뭐 홍콩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지금 거의 25%가 떨어졌죠. 말씀드렸다시피 30%가 떨어지면 고점 대비 최고점 말고요. 고점 대비 30%가 떨어지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용 반대 매매. 작은 종목들은 그 이전부터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겠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신용 반대 매매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바닥인가라고 하면 원래 당초 2,400대가 바닥권으로 판단했잖아요. 지금 바닥권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급락 구간인 거예요. 급락 구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 생각했던 지지선 바닥까지는 빠르게 복구하는 편입니다. 이건 과거의 추세가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바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매도권은 맞습니다. 과매도권입니다. RSI 같은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과매도권에 진입하면 필연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반등이 지속돼야지 점진적인 우상향이 되는 거고 반등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냥 단기 반등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두 개의 공통점은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은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투매 구간 진입하고 있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거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직은 바닥 판단이 이릅니다. 바닥으로 판단되면 움직일 예정입니다.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임에는 틀림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바닥을 판단하면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측은 했었지만 어려운 시장이면 틀림없죠.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잘 모르겠으면 움직이지 말고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관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등의 기회가 왔을 때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버스를 슬슬 청산하고 바닥이 그 판단이 되면 그 청산한 인버스 수익 본 걸로 이제 다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해지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하락장에서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여러분도 모두 힘내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